자, 그동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도대체 언제 이게 확정이 되나 몰랐던 이 두산의 이 SK 실트론 100% 인수라는 내용이 오늘 확실하게 또 떴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 여러분들 지금은 5월 17일 일요일 오후 7시 45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 5월 이제 네 번째 주 장으로는 거의 세 번째 주 장이 시작되는데 두산 테스나 과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이 나왔듯이 이런 확정된 내용들로 앞으로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나라 지수의 급락 때문이라도 또는 코스닥 지수가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4.54% 정도 약세를 보였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더 좀 방어를 해 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었죠. 그러면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오늘 나온 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 두산 테스나에게 또 앞으로 어떤 호재를 가져다 줄 것인지, 단기적으로 내일부터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타날 것인지, 앞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단기적인 고점, 그 고점에 대한 신호는 우리가 어떻게 잘 또 판단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두산 입장에서 SK 실트론에 대한 인수는 너무나 큰 이벤트고, 그리고 이런 인수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두산 테스나입니다. 네. 이 두산 테스다는 단순 반도체 테스트 회사가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나왔던 건 이제 두산 AI 반도체 이 밸류체인 핵심 축을 담당하는, 그리고 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왜 두산 테스나에게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자면, 이 SK 실트론 같은 경우는 웨이퍼 회사예요, 웨이퍼.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후공정, 훈테스트,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력 인프라, 두산 로보틱스가 자동화 피지컬 AI.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AI 산업 구조로 묶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입장에선 이 두산이 완전히 반도체 그룹으로서 체질 변화를 시작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AI, HBM 수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종목이고, 이번 시장은 어느 정도 AI 반도체 테스트나 고성능 패키지,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 성장 기대를 일부 반영했는데, 이번에 두산그룹에서 SK 실트론 인수를 하면서 이런 반도체 밸류 체인이 확실히 더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스토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좋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된다고 해서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거 재료 소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요. 원래 시장은 루머 단계에서 기대감 단계. 그러니까 사실 루머는 아니었는데 이게 약간은 좀 딜레이가 되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도 맞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정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재료에 대한 소멸이다라고 보는 것보단 여러 가지로 가능성은 있겠죠. 뭐 갭상승 후 윗꼬리, 뭐 단기 변동성 이런 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비중을 줄일 만한 확실한 고점 시그널은 내일 주가가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든 아니면 상승이 나오든 혹은 하락이 나오든 저는 지금 당장 내일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이 스토리를 이끌어갈 만한 진짜 고점이 어디서 형성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앞으로 이 스토리의 크기가 얼마나 짱짱하냐. 두산이 AI 반도체 그룹으로 변신이 되면서 여기서 두산 테스나가 얼마나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두산에 대한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이 자회사들에게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시장 자체는
이 글로벌 시장이 S&P 500이나 나스닥, 뭐 다우존스 혹은 반도체 해가지고 대부분 다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시장도 볼게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다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일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어요. 이런 호재가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반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 뭐 이것도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확실한 타점이나 대응들 또 이런 재료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응들만 잘 해나가면 저는 이 두산테스나 분명 아직 절대 고점에서 매도할 고점 시그널도 안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재료와 함께 주가는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두산 테스라는 지금 나오는 이 상승이 이게 더 올라가야죠. 제가 예전에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직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크게 이제 어느 정도 타점을 받을 만한 타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고점은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고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이 전저점 단계에서 나왔던 상승이 있잖아요. 상승에 대한 파동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차트를 세분화해서 볼 때 그때 그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떴을 때 매도하는 거지 아직 절대 그 자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늘 주말에 나왔던 이 소식들이 앞으로 두산테스나에 대한 주가를 더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시그널로도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결국 첫 번째로는 시장을 먼저 읽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 이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장을 먼저 읽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시장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정확한 타점과 대응들을 해 나갈 때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분석을 내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또 두산테스나 두산그룹에 대한 앞으로 섹터에 대한 재료는 또 무엇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끌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이끌어가다 보면 우리 좋은 결과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 앞으로 정확한 대응이나 시장에 대한 브리핑 또 타점에 대한 대응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가 함께 할 거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타점들을 좀 진행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두산 테스나의 테스나라고 합시다. 테스나. 테스라고 테스. 테스라고 두 글자만 두산 테스나의 테스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아니면 두산 테스나라고 하셔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런데 가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 다 또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는 자영업을 하시거나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타점이 나올 때 빠르게 영상을 찍거나 또는 구독자방에 이야기를 하거나 뭐 라이브 방송을 켜도 사람들이 바빠서 차트도 못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는 제가 최대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 가다 보면 좋은 결과는 여러분들 분명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 테스나의 테스라고 두 글자, 두산 테스나의 테스라고 두 글자 혹은 두산 테스나 편하신 대로 문자 한 통 남기면 된다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이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뭐 전력, 원전, 반도체, 메모리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광통신, 광섬유 막 뭐 하나 할 것 없이 시장의 추세를 계속 상승으로 만들어 가면서 추세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섹터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 보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들은 아직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섹터들,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되는 섹터들이 뭐가 있을지,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 정확한 매수 시그널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 너무나 중요할 거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서 판단해 보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 선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우리가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말고 이제 이 AI 시대에 폐배터리나 이 희귀 금속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상당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AI 하면 반도체 그리고 또 전기차 하면 배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딱 이러니까 좋고 저러니까 좋고 딱 이렇게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 금속 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리나 니켈, 리튬, 히토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AI 때문에 광물에 대한 리사이클링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현재 너무나 반도체, 메모리, 뭐 전력, 원전 이쪽으로만 수급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조금은 수단매가 돌 때 아직도 올라가지 못한 종목에 대한 섹터들, 아직도 우리가 주목을 하지 못한 섹터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 저점 바닥에서 아직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항상 부족한 걸 찾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이미 반도체가 부족했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전력도 마찬가지고 전력에 대한 부족도 이미 어느 정도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직 주가에서 뜨지 못한 건 금속과 자원 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속과 자원 쪽에 대한 과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또 우리가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갈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저희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런 금속 자원들도 AI, 전력, ESS, 로봇 이 모든 것들과 다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AI 시대는 결국 전기를 먹는 시대고 전기를 저장하려면 금속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 금속 관련된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기술적 분석을 제가 자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이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저점 매수를 하고 우리가 잘 이끌어 왔었던 그리고 이걸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휴림 로봇을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저점이 깨지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RSI가 저점에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까지 확실한 매수 관점이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가는 계속 상승으로 끝없이 상승 구간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의 앞으로의 상승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나올 것인지 또 이런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선별해 나갈 건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림 로봇도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고 또 제가 최근에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제가 그 피지컬 AI를 계속 이야기해 드릴 때 이 저점 바닥부터 이 섹터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한번 큰 상승이 나온 뒤에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저는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정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섹터들 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종목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제가 분석하고 제가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뭐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저점 바닥을
딛고 있는 앞으로 진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아무리 좋은 섹터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앞으로 정확한 고점 시그널과 저점에 대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섹터가 중요할 거고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딱 나오는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알려드릴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선물까지도 꼭 받아가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점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종목들을 잘 선택해서 더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